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 무려 5.77%나 빠졌어요. 냉탕과 온탕 사이로 오고 가는 주가 같은데 뭐 이런 테슬라 주가 움직임이 익숙하시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매우 심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갈 만한 자리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하락은 트럼프가 짓고 나면 EV 보조금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뭐 레거시 기업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테슬라와 그 다른 기업들에게 줄 만한 영향들 같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마인드 관리 잘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3대 지수 현황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0.64%, S&P 500이 0.6% 빠졌어요. 자, 아무래도 S&P 500이 6천선 저항성에 다다르면서 지금 계속해서 기술적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장 시작 전에 10월 P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수치가 중요합니다. 이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예측치가 0.2% 전월 대비 상승이었는데 실제로도 0.2%, 즉 예측치에 부합하는 상승률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전이 0.1%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높게 나왔죠.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더 자극할 만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년 대비로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한 수치도 이전 대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PPI 지수도 PPI 지수입니다만 오늘 시장에 좀 더 악영향을 준 것은요. 미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문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힌트를 주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 자,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뜻이 되겠죠. 경제가 괜찮고 점점처럼 인플레이션이 좀 상승할 것 같으면 역시나 금리 인하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오를 것 같으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달 다음 달 18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이 82.3%였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러한 발언이 있자 62.4%로 또 껑충 뛰어오른 게 아니라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이유죠. S&P 500이 6천선에 다다르면서 기술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원인은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테슬라가 주도주로 상승을 했고 자, 테슬라 같은 주도주가 힘을 못 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다 같이 크게 밀렸습니다. 리비안은 무려 14%나 밀렸어요. 최근에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한 60억 불 가까이 추가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뭐 15% 크게 올랐는데 모두 반납을 하는 그런 뭐 강력한 주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로이터에서 발표한 뉴스예요. 트럼프 정권 인수위에서 자, 여기 킬이라는 말이 있죠.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7,500불에 달하는 이 세액공제 계획을 폐지할 계획에 있다라고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어요. 플랜이라는 말이니까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인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끝없이 상승할 것만 같았던 테슬라 주가에 지금 제동이 걸렸어요.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액 공제 7,500불, 뭐 우리 돈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EV를 살 때마다, 그러니까 테슬라 한 대를 살 때마다 미국 국민은 1,000만 원의 즉시 할인을 받아왔어요. 굉장히 큰 구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없어지면 솔직히 EV 전환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V 보급을 늘리려면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나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격 자체가 거의 1,000만 원이 올라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있을 법하죠. 자, 이러한 사실이 좀 충격적인 게 일론 머스크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신규 신설될 뭐 비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자문기관의 수장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될 예정에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취임을 하자마자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가 된 것이죠. 물론 충분히 예상할 법한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정책 발표에서 EV 보조금 없애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이에 화답을 했었어요. 세액 공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해 볼 법한 그런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도지라는 부서의 최대 목표는 예산 삭감이에요. 정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은 무려 30%나 삭감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기관과 예산 삭감을 위해서는 The hammer of justice is coming. 그러니까 이 정의의 망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뭐 이렇게 보면 정의의 망치가 자신의 발등을 때리는 것 같기도 해요. 테슬라의 판매량 역시 줄어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정책 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 혁신가인 것 같습니다. 혁신이라는 뜻이 자신의 몸에 있는 피부, 그러니까 껍질을 도려내고 새로 태어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혁신과 개선이라는 건 고통이 수반되는 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4분기 판매는 순조롭다라고 했죠. 6주차에 17,300대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중국은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지만 자, 문제는 미국 판매량이에요. 자, 위에 보시는 편은 2023년 3분기 누계 지역별 판매량입니다. 2023년에 총 132만 대가 팔렸었고 3분기 누계로 2024년 3분기까지는 129만 대예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한 판매량이 3만 대 정도 빠졌습니다. 자, 그 빠진 부분이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전년에 48만 6천 대였는데 45만 대로 내려왔어요. 가뜩이나 전년 대비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 세액 공제까지 없어지면 자, 이 4분기 판매량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2024년 약 한 181만 대 이상까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좀 더 많은 판매량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년 대비 많은 판매량이 나오려면 4분기 판매량이 51만 4천 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조금 폐지와 같은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이러한 계획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겠어요. 정말 자신의 발등을 때릴 그런 정책 발표일 건가요? 자, 일단은 지금부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중요한 점은 이 세액 공제 폐지 계획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야지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트럼프 정부는 내년 1월부터나 이제 집권을 시작할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분기 판매량과 이 EV 보조금, 그러니까 세액공제 폐지 뉴스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히려 내년 1분기부터 내년부터 EV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4분기에 테슬라를 사려고 달려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미국 4분기 판매량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4분기에 뭐 0%대 할부금리까지 제공을 하고 있죠.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년 1분기에 세액 공제, 그러니까 EV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라는 소식에 4분기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51만 대 이상의 달성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킹메이커예요.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인데 그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께서 충분히 이번 4분기 판매량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문제는 내년 1분기가 되겠어요. 내년 1분기부터 정말 EV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가 없으면 이제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 거죠. 내년 1분기부터는 자동차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거의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 상하이 메가팩토리 모먼이 이어지는 거고요. 생산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어차피 EV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넘치죠. 그러면 풀 생산 체제로 넘어가면서 사이버 트럭이 현재 이미 그로스 마진율 플러스도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소한 자동차 매출을 이런 것들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바야흐로 내년 1분기부터 FSD가 중국 및 유럽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반등 모멘트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자동차 판매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2025년의 화두는 역시나 오토노머스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FSD가 글로벌에
이제 잘 퍼질 것인지 보급될 것인지, Unsupervised FSD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지, 이에 따라서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내년에 시작이 될지,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제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부까지 등에 업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자, 11월 14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나의 큰 행사가 열렸는데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 연간 1000만 대 달성 행사가 이렇게 열렸어요. 여기 보시면 1000만이라는 숫자가 적혔죠. 자, 글로벌에는 연간 8천만 대의 차량이 판매가 되고 신차 기준입니다. 자, 그 중에 약 한 2천만 대 정도가 중국에 판매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중에 1000만 대니까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제 중국에는 신에너지 차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중국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되는 국가예요. 자, 이렇게 글로벌에서 가장 최대 시장에서 FSD가 이제 정말 보급이 그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중국 쪽 소식을 잘 알려준 이 대조님에 따르면 중국 FSD 승인이 뭐 되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FSD authorized in China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확한 소스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뢰성 있는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업체로서 상하이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AIC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뭐 상하이 자동차 역시 뭐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과 뭐 기술적인 협업, 생산 협업을 해오면서 작년에 502만 대나 판매를 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2024년 들어서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20에서 30% 정도 저하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대응에 신에너지차 대응에 늦어지면서 이렇게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라이선스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신에너지차 대응이 늦어지면서 FSD 도입, 그러니까 로보택시 도입을 통해서 이를 타개해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테슬라와 거의 2차례 정도 지금 협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하이 자동차 FSD 라이선스라든지 로보택시 라이선스 같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주가가 다시 한번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을 보면 물론 아직 뭐 사실로 판명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얘기했던 건 테슬라가 내년 1분기가 되면 중국의 FSD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왠지 지금의 주가락이 도움닫기 구간이지 않을까. 만약 연말에 정말 중국의 FSD와 관련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주가락이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국뿐만 아닙니다. 유럽에도 내년 1분기 FSD가 출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돋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자, 유럽 전역을 돌면서 투어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전시회가 되겠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은 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 지금 행사가 열릴 예정에 있는데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마켓과 같은 것들이 열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큰 광장에 많이 모일 건데 그런데 전시가 되면서 붐을 일으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시들이 보면 런던, 프랑스, 암스테르담, 오슬로, 스톡홀름, 베를린, 즉 유럽의 뭐 서유럽이라든지 북부 유럽에 치중을 하고 있죠. 전기차가 이미 많이 보급된 그런 도시들에 지금 이게 전시가 될 예정에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 보면 테슬라는 참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EV 보조금에 그렇게 큰 악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자, 3분기 실적들, 글로벌 10대 카메이커들의 3분기 실적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폭스바겐이 전년 대비 64%나 실적이 빠졌고 BMW는 무려 84%나 빠졌어요.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글로벌 2위 토요타도 55%나 빠졌는데 미국의 EV 보조금마저 감소가 되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의 FSD마저 도입이 글로벌에 속속된다라고 하면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런 패러티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젠슨 왕과 지금 손정희 회장이죠.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손정희님을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자, 2019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손정희 회장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 손정희 회장은 엔비디아가 5불 때 매도를 했으면 현재 146불이죠. 29배 정도의 수익 기회를 상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전에 보셨듯이 젠슨왕 CEO가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 남은 누나도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146불인데 10대 1 분할 전에는 1460불이었어요. 현재 그러면 1460불이었는데 200불이 안 될 때 판 것입니다. 거의 뭐 7, 8배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빨리 매도를 했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이렇게 급상승하기 전에 팔 때가 있어요. 테슬라의 오토노머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AI는 이제 시작이에요. 황금알을 이제 낳으려고 하는데 잡아먹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